네, 안녕하세요. 강 팀장입니다. 이번 10월호에 올라갈 그 주제는요, 목조주택 레인 스크린과 웜루프 셀프 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목조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조목, 이 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이 벤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쓴 컬럼 초반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목재를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굴곡과 그 수많은 기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이 갖고 있는 그 표면 장력이라는 특징, 물 분자의 특징과 그, 서로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물 분자가 그 굴곡을 평평하게 하려고 이렇게 달라붙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재가 이 물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건조해지면 그거를 다시 물 분자가 증발이 되면서 내뿜게 되는 그 원리죠. 그런 거를 통상 숨을 쉰다, 목재는 숨을 쉰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장마철에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겨울철과 봄철에는 가장 건조하니까 그 습도 조절, 그 목재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 습기를, 그 물 분자를 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건조한 겨울과 봄에는 습도가 올라가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습도가 외부에 비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논문에는 약 여름철에는 10%가 습도가 낮다라고 표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그림이, 제가 이번 칼럼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음, 이쪽 그림은 그 벤트 시스템을 안 하고, 왼쪽은 한 상태입니다. 이 나무는 이 중간은 단열재를 표현한 건데요. 이 온도 차이나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습기를 빨아들이려는 성질 때문에 이 습기를 자꾸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쪽으로는 막혀 있으니까 배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습기가 몇 년에 걸쳐서 쌓이게 되고, 이 쌓임으로 인해서 구조가 손상되면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목주택은 이런 제대로 시공하면, 여기가 보면 이게 외장재거든요. 외장재와 합한 그 사이, 여기를 15mm를 이격해야 되는데 이 사이로 이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처마 및 그 입구를 소핏 벤트라 하는데, 여기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이 대들보 쪽은 리치 벤트라 합니다. 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공기가.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게 뭐냐면, 여름철에는 태양이 이 지붕재나 이 외장재에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러면 이 표면이 가열될 겁니다. 가열되면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이 벽 속이나 지붕 속 공기가 따뜻하게 돼요. 그러면 공기는 따뜻하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공기의 순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이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내에서 발생된 습기라든지 벽 사이의 결로라든지가 더 빨리 증발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목재가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서 오랜 세월 이 구조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주 습해서 이 이 그림처럼 시공을 하게 되면, 그 벤트 시스템을 안 하게 되면 주택 수명이 10년으로 급격히 떨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벤트 시스템을 하면 10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사례를 보여주는 저 그림인데요. 음, 어,
제주도 애월에 있는 8년 된 주택이었습니다. 이게 문의가 와서 가봤었는데 이 레인 스크린이 당연히 없어가지고 타이백만 있고 이 외장재와 이격거리가 없었어요. 너무 딱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재가 이 습기를 배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점차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년쯤 되니까 이 OSB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참담한 현상이고 거의 이게 허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이게 다 이 목재의 특징을 잘 모르고 시공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좀 밑으로 볼게요. 예, 그 레인 스크린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번 칼럼에 썼고요. 이거는 레인 스크린의 구조를 일러스트로 그린 건데요. 이 콘크리트 기초를 하잖아요, 저희가. 거기다가 그, 이 버그망, 이게 구멍을, 이거 15mm, 여기가 15mm 이격을 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쫄대를 넣는데 그 이격 사이로 벌레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게 스텐으로 벌레 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땡땡땡땡땡 난. 그래서 외부 공기는 들어오고 혹시 외장재에서 누수 현상이 있어서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중력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에 너무 과습한 상태에서 배출이 많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물방울이 여기 이렇게 고이는데 그 고이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집 밖으로. 그러면서 여기는 항상 쾌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그 일련의 그 벤트 시스템을 벽체에서는 레인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 이건 실제 시공된 모습인데요. 이게 어, 이 방부 저기 재질로 된 나무입니다. 여기가 두께가 15mm이고 예, 여기 15mm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방충망인데 스텐 재질로 됐습니다. 집 수명하고 같이 돼야 돼서요. 여기다가 이제 외장재, 예를 들어서 뭐 사이딩이면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으로는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 타이백 뒤에는 하판이고 하판 뒤에는 또 단열재가 있겠죠. 그래서 집 안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외부에는 이렇게 나무가 숨을 쉬도록 이 환기가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벽은 그렇고 이제 지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붕도 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숨을 쉽게 왜냐하면 지붕도 목재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웜루프와 콜드루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웜루프는 통상 따뜻한 지붕 이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차가운 지붕은 이 단열재를 어디에 놓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단열재를 레프터, 석가래 사이에 놓으면 이 부분이 따뜻해지겠죠. 하지만 집천전 바로 위에다가 했을 경우는 여기 지붕 공간은 단열이 없어서 외부 온도와 같아서 차가웁니다. 이런 거를 콜드루프라 하고, 석가래 사이에다 단열을 하면 지붕 부분도 따뜻해지니까 웜루프라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분류이고요. 하지만 저희 시공하는 목수들의 구분은 또 약간 다릅니다. 어, 지붕용 타이백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거든요. 이 그림이 이 일러스트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석가래 사이 그 위쪽으로 이 타이백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예,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겠는데요. 예, 이 석가래 위에 지붕용 타이백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제품이. 벽에 치는 타이백에 비해서 상당히 두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 그 접착 테이프가 미리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다시 그 타이백을 했을 경우 이 겹치면 이게 딱 붙도록 해서 기밀성을 높도록 이게 그렇게 그 제품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퐁사에서 만든 타이백이고
레프터 위에 타이백을 겹쳐 시공하고 그 위에 구조목 38mm 그 두께의 구조목을 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이백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겹치고 그리고 더 반대편도 이렇게 겹쳐서 이게 비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절대 이쪽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밑으로 흘러버리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마 밑에서 바람이 이 사이로 이 지붕재는 지금 안 했죠. 이 사이로 와서 이렇게 와서 이 대들보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밑에 사진을 보면 더 저기 이해가 쉬울 건데, 예, 이 사진을 보면서 어, 이 사진을 보면 이 대들보 쪽으로 이 바람이 나오는 거죠. 이 격이 보이죠. 이 구조목 38mm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합판을 치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마 밑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항상 그 구조목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뽀송뽀송하고 집안 내부도 습하지 않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붕과 벽의 벤트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벽체에 사용된 레인스크린 같은 경우는 방충망을 시공하는지, 그리고 스텐 재질이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철 재질은 습도에 의해서 이렇게 부식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레인 스크린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부쫄대를 15mm 이상 두께인지, 그리고 어, 그 벽체 밑에서 들어온 바람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 소 벤트가 있는지, 처마 밑에 이렇게 됐으면 처마 밑에 그 구멍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가 막혀 있으면 밑에가 뚫려 있다고 해서 바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피 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웜루프가 시공됐는지 그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붕용 타이백 사용 유무, 리치 벤트. 리치 벤트는 뭐냐면요. 대들보에 있는 숨구멍입니다. 여기를 막아버리면 또 이 처마 밑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못 나가니까요. 여기도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 유무를 말했고, 예. 그 이격거리는 벽은 15mm인데 지붕은 38mm이어야 됩니다.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나중에 그 방수 시트를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그 리치 벤트라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렇게 역류가 방지되는 그 플라스틱 리치 벤트를 깔고 그 위에 싱글이라든지 기타 지붕재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 웜루프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제주 같이 극단적인 태풍 부는 그런 날씨에는 비바람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역류할 수 있어요. 그지만 이 리치 벤트가 어느 정도 막아주긴 하는데 그 리치 벤트를 뚫고도 미세하게 그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 웜루프 지붕용 타이백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샜을 때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처마 밑으로 레인스크린 쪽으로 흘려 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일반 레프트 벤트보다는 이 웜루프 방식의 지붕용 타이백을 시공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